얘들아 안녕. 오늘은 곱셈 공식 변형을 해보려고 해. 선생님이 지난해를 찍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와, 이거는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예 컨셉을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지는 수학 공식 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들으면서 잠들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수학 공식이 콕콕 박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긋나긋하게 시작해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음료수나 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먹을 때 친구들이랑 먹기로 한 거야. 250원짜리 요구르트, 요즘에 250원짜리 요구르트가 있나요? 그리고 뭐 750원짜리 빵을 산다. 3명이서 이렇게 사 먹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3개씩 계산을 해서 더해도 되지만 결국 한 사람당 1,000원을 쓰는 거잖아. 음료수하고 빵을 사 먹는 거니까 한 사람당 1,000원을 쓰는데 그게 3명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이 편하지. 여기 있는 곱셈 공식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A는 1이고 B가 3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곱해서 더한 게 10 이렇게 계산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들은 수들은 A가 4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B가 4 플러스 루트 5와 같이 정말 이 각각을 제곱하기에 복잡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제곱해서 계산하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서 합, 차, 곱이 들어간 모양으로 식을 바꾸는 거야. 뜻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식으로 만드는 거지. 따라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영상에서 그 공식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단 제곱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항식을 전개하면 얘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이랑 부호 포함해서 뒤에 거 제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2ab가 생기면서 나는 이것만 구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애가 나온다. 그래서 나온 만큼 뒤에서 빼줘야 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와 같이 복잡한 A, B가 있을 때 각각을 제곱하는 것보다 합과 곱을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거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에 A-B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것도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부호 포함해서 제곱, 둘이 부호 포함해서 곱한 거의 2배가 생기다 보니까 얘와 같은 식이 되려면은 뒤에서 더하기 2AB를 해줘야 된다. 됐지? 그래서 요런 구조구나. 내가 요런 걸 구할 때 문제에서 합이나 곱 혹은 차랑 곱을 줬을 때 이런 형태로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 A 대신에 X, 그 다음에 B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래에 있는 공식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했을 때 얘네 각각의 항이 나오게 되고, 곱해서 2배가 생긴 만큼 뒤에서 빼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사용하게 된다면 곱해서 2배인 마이너스 2가 생기니까 생긴 만큼 뒤에서 더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제곱이 나오면은 이게 가장 좀 처음에 배울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어떤 복잡한 수, B가 어떤 복잡한 수, 즉 보통 켤레수로 나오게 되거든. 루트 부분이나 복소수 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뭐 그런 애들이 나왔을 때 식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항이 이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도 나오냐면 3A 제곱 B하고 3AB 제곱이 나오게 돼.
나온 만큼 뒤에서 빼줘야 되니까 묶이지. 3AB로 묶이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합과 곱만 구하면은 진짜 세제곱 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인수분해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식이지 인수분해는 아니거든. 인수분해는 다항식 혹은 단항식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은 세제곱을 1제곱이랑 2제곱으로 적당히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 항이 나오지. 그 다음에 앞 단원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부호 포함해서 곱한 거에 부호를 바꾼 게 가운데 항에 있어. 이렇게 하면 완성이야.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4번 공식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겠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3 하고 둘이 곱한 게 지금 있는데 얘는 역수관계니까 1이 되면서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x a 하고 이제 시계값을 구할 때 여기서 이제 빼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a 빼기 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해야 a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게 돼. 그 다음에 가운데 나오는 애들이 마이너스 3 a 제곱 b하고 플러스 3 a b 제곱항이 더 나오게 되는데, 걔를 뒤에서 이제 얘를 빼줘야 되다 보니까 부호를 바꿔서 묶으면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 이제 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빼기를 유지하면서 뒤에다가는 더하기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둘이 부호를 포함해서 곱한 거에 부호를 바꿔서 가운데 항을 써주면 돼. 자 6번 똑같이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만 알아도 x와 x분의 1의 차만 알아도 이제 시계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물론 우리가 이제 차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합을 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하는데 당연히 같을 리가 없잖아.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같을 수가 없지. 얘는 전개를 했을 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b가 있다면 이 뒤에 있는 애는 a제곱이랑 b제곱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여기 있는 플러스 2ab와 마이너스 4ab가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2ab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하고 마이너스 4, 둘이 역수니까 뒤에는 이제 숫자가 없겠지.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이제 시간을 들여서 외워야 되고,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배운 공식하고 좀 연계가 많이 되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구조를 똑같이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배운 공식 중에 이렇게 있어서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다 하는 공식이 있었거든. 잘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걔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2를 이제 곱한 게 뒤에 있는 건데, 얘도 이제 같은 구조로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을 해야지 4제곱 항이 나오겠지. 여기서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생기기 때문에 생긴 만큼 뒤에서 빼주면 되겠지. 특히 이제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ab의 곱을 알면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제곱, 여기는 이제 빼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합차 공식처럼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시계값을 구하게 되는데, a제곱 빼기 b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거 구하는 거는 위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시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있고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공식 같은 경우에 많이 쓰진 않지만 만약에 가운데를 빼기로 만든다면 마이너스 2a 제곱 b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a 제곱 b제곱을 써주면 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다 이 얘기야. 자, 5번도 보면은 애들이 이제 5제곱이 나오면 a 더하기 b를 5제곱 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뭐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이 되게끔 적당히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a 5제곱항이랑 b 5제곱항을 만들 수가 있지. 근데 내가 만든 것 이상으로 사실 필요가 없는 항 a 세제곱 b제곱이랑 a 제곱 b 세제곱 항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만큼 뒤에서 빼주게 되는데, 얘하고 얘는 공통적으로 a제곱이랑 b제곱 항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빼주면은 모양이 좀 더 편하겠지. 2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의 배수, 3의 배수 그 세제곱 공식, 제곱 공식으로 2가지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 만약에 세제곱 공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세제곱을 하면은 6제곱항이 나오겠지. 나온 만큼 뒤에서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혹은 만약에 얘를 제곱 공식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6제곱항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생긴 만큼 뒤에서 빼줘야 된다.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다시 원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필요하다면 앞에 같은 경우는 그치 이렇게 a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인 게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하고, 얘네도 부호 포함해서 곱한 거에 부호 반대인 거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이자 시계값을 계산하는 모양으로 바꾼 거지. 7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7제곱, b7제곱, a7제곱 이외에도 이제 나오는 항이 있잖아. a 4제곱, b 3제곱이랑 a 세제곱, b 4제곱 생긴 만큼 뒤에서 빼주는데, 공통으로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있다 보니까 묶어가지고 빼주면 모양이 좀 더 심플하겠지. 자, 5번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위에 있는 요 이 공식하고 비슷해. 보면은 각각의 더한 거 제곱에다가 곱한 거 2배를 지금 빼주고 있잖아. 근데 이제 항이 3개일 뿐이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요 항이 나오는데, 또 뭐도 나오냐면 2ab, 2bc, 2ca도 나오지. 그래서 나온 만큼 또 뒤에서 빼준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16번도 같은 구조거든.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c, a의 제곱.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렇게 여기에 이런 애들이 들어간 모양인 거지. 따라서 ab 더하기 bc 제곱 띈 거의 제곱 잘 봐. 여기서도 제곱을 띈 거를 안에다 넣었지. 여기도 제곱을 띈 거를 이 안에다 넣었어. 그리고 나서 빼야지. 뭘?
둘이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를 뒤에서 빼줘야 되는데 내가 곱해보면은 a, b 제곱 c 그 다음에 a 제곱 bc 더하기 a, b, c 제곱 이런 식으로 모든 항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제 2배 이렇게 있는 거거든. 모든 항마다 a, b, c가 있어서 이걸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좀 더 모양이 심플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애도 같은 구조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얘도 결국 a제곱의 제곱, b제곱의 제곱, c제곱의 제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해서 제곱한 거에 이런 항이 나올 테고 얘도 둘이 곱한 거에 2배만큼이 생겨서 생긴 만큼 뒤에서 빼주면 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이제 고등학교 때 쓰는 공식이다 보니까 좀 심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양을 잘 봐야 되고 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갈라서 이렇게 해줘야지 전개하는 과정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항이 나오고 또 나온 만큼 이제 없어져야 되다 보니까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뒤에 이제 써지면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걸 전개를 하면 위에서랑 같은 구조야. 또 세제곱항 말고도 또 뭐가 나오냐면 a와 a가 없는 항 마이너스 abc, b와 b가 없는 항 마이너스 abc, c와 c가 없는 항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3abc가 생기기 때문에 생긴 만큼 뒤에서 더해줘야지 식이 완성이 되겠지. 보통 공식을 외울 때 빼기인지 더하기인지가 헷갈려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 그 부호를 떠올리기가 좀 쉽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얘 같은 경우에 물론 얘는 인수분해는 되진 않는데 약간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은 모든 항에 20번에 있는 공식이 들어가거든. 모든 항에 2배를 하고 선생님이 얘를 자 2분의 1을 이제 앞에다 붙일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b제곱 묶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를 묶어서 b 마이너스 c의 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를 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묶어서 c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사실 이거를 선생님이 요걸 정리한 게 이거기 때문에 앞에 이제 2분의 1이 있어야지. 우리가 맘대로 2배를 해서 뒤에서 2분의 1 나눠줬잖아. 요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이게 위에 있는 식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왜 먼저 했냐면은 여기 있는 19번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의 구조, 즉 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그래. 자, 19번에 얘가 이거다라는 식이 있으면 잘 보면 18번에서 얘가 이건데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얘기한 거잖아. 이 앞부분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앞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건데 식이 너무 길지. 그래서 이 0이 된다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얘를 변형하면 얘가 된다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제곱항들을 특히나 실수 같은 경우에 제곱을 더해가지고 0이 되는 방법은 각각이 다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A는 B여야 되고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해서 결국은 세수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어떤 특별한 그 힌트가 없는 이상 요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나왔을 때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이 두 가지 경우를 너네는 다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하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서로 다른 새 실수라는 언급을 한다면은 그땐 다 더한 게 0이다라는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새 양수라거나 또는 그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더해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사용하게 되고, 특별히 세 변인 경우에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놓치게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수가 라는 말이 있으면, 이 시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이 조건을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아이고, 아래 거 지워졌네. 다시 한번 써볼게. 자, 20번하고 21번은 공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부호 차이만 나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에서 이 곱셈 공식 변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물어볼 수 있어.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4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보면 되고, 건널비 같은 경우는 AB, BC, CA를 곱한 게 2개씩, 가로 세로 곱한 거 2개, 세로 높이 곱한 거 2개, 가로 높이 곱한 게 2개씩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대각선 길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아직 안 썼는데 추가를 좀 하려고 하거든. 두 정육면체 가 있어서 한 변이 다 각각 A와 B라고 한다면 두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의 합, 각각의 모서리가,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개씩 있어서 12개가 있어. 이게 모서리 길이의 합이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의 12를 곱해주면 되고, 만약에 건널비의 합 이라고 하면은 넓이 하나당 A제곱인데 면이 6개잖아. 6하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만약에 부피의 합을 얘기한다. 그럼 하나의 부피가 A 세제곱이다 보니까 각각이 이제 세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지. 자, 곱셈 공식 변형은 정말 중요한 공식들이 많이 있고 사용을 많이 하니까 열심히 외우는데, 대신에 원리를 잘 이해해야 부호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